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발 사고가 한국 선박이 단독 행동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호위를 벗어났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면서 미국 대통령도 전쟁부 장관도 한국도 미국의 작전에 함께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피해를 본 건 우리 선박인데 도리어 우리 탓을 하며 파병을 압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억지 주장과 외교적 결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전쟁터에 우리 군을 함부로 끌고 갈 수는 없죠. 트럼프의 압박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우리 정부의 당당한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할 겁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작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의 동참을 요한다. 한국도 선박이 뭔가 이렇게 피습당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방금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네.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예. 그런데 그 조금 약간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어설프더라고. 예, 그래서 이 기사는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저기 한국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좀 약 올리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얻어 맞았잖아. 한국 빼야, 한국 빼. 내가 뭐라 그랬어 과거에 3월달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니들 올 차례야. 이 이야기는 저기 외교 프로토콜상 굉장히 조금 약간 결례에 가까운, 원래 트럼프니까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려니 하는 것이지 다른 대통령이 이랬다면 이거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호르무즈 그럼 가면은 뭘 할 건데, 미군 구축함이 호르무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저기 이렇게 호송하는 작전이 아니고 바깥에서 여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상선이 있으면 군함이 따라 붙거나 앞으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모셔가는 그 작전을 해야 되는데, 원래 호위 호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네.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작전이 아니고 일정 정도 어떤 그 말만 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했지, 사실상 그 대부분 전력은 바깥에 있고 헬리콥터나 이 무인기 드론이 떠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에워싸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네. 그런데 우리 배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배가 가가지고 미군도 못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외곽 작전 정도 지금 청해부대가 가 있으니까 그 작전 범위를 좀 넓혀서 나중에 이제 빠져나오는 배가 있으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네. 국내로 뭐 호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 해협에서요, 저 오늘도 이란이 폭격을 해가지고 UAE의 그 정유 시설을 때려 부셨습니다. 보니까 시꺼먼 연기가 그냥 이따만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전이 됐어요. 확전이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졌다니까. 아니 더 만약에 위험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해운사인 HMM에 속한 나무호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의원님 만약에 이게 이란에서 뭐 드론 공격 등을 통해서 피습한 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군함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전문은 우리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네. 외통이 간사시죠. 간사이기 때문에 네. 많이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차 한잔하면서 이 문제를 걱정했는데, 저는 안 가야죠. 안 가야죠. 네. 그러나 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함께 가야 돼요. 미국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것은 지극히 또 이란전에 발을 담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외교력을 발휘해서 안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면은 의원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의원 네. 외교 지원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이란하고도 많이 대화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이 동결해 놓은 돈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사도 보내고 50만 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도 했잖아요. 그런데 간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음. 우리는 안 가야 되고 이런 때 의원 외교는 조금 더 자유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정부보다는 때문에 네. 미국도 가서 쿠팡 같은 거 설명하고 이란 미국 가서 좀 얘기도 하고 저는 친미, 친북, 친중이에요.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북한 관계도 좀 터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김영배 의원을 한번 초청해서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종배 의원이랑 그렇죠. 얘기하도록 네. 해보세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선박 사고 원인 분석에 수일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장윤 선배 네. 뭔가 골머리일 것 같기는 합니다. 느낌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강유정 브리핑이 이제 강유정 그 수석 수석 대변인이 대변인, 네. 그 브리핑 이제 서면 브리핑 자료를 냈고 그게 이제 지금 속보로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입장은 대단히 그 뭐라 해야 되나 아주 그냥 포멀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탈출 유도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가장 외교적인 그런 발언이 나온 수사를 거거든요. 했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한미동맹을 이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 가면 대단히 위험해서 타깃이 그렇죠.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고 우리가 이란의 또 공격에 타깃이 되잖아요. 되게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뭐 지혜롭게 어떤 네. 새로운 안을 내야 될 텐데 외교안보 라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NSC를 중심으로 해서 확고부동한 좀 연대체가 돼야 되는데 실제 내부는 요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주말에 대통령이 직접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주재하시고 관련된 여러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다시 또 소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불현듯 든 생각이 이제 우리 파병의 역사 길잖아요. 네. 사실 베트남 파병 같은 경우는 전투 파병이었고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파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민간 지원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요 부름에 응해가지고 호르무즈에 군을 보냈다. 이건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 한 네. 가지 좀 알려드리면은 베트남전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파병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파병을 했다 그랬는데 공식 기록상으로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뭐 맹호부대로부터 파병한 게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냐 박정희 당시에 그 권력자가 신흥 권력자가 알아서긴 거냐 이게 지금도 논쟁이에요. 그렇군요. 지금도 논쟁이고 2003년에 조지 부시의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도 공식 기록은 없고 나중에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온 파병 요구에 응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뭡니까?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을 받은 적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방부 발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파병에 대한 요구는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요구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야.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말하는 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대통령이 워낙 트럼프가 말이 많아가지고 다 까버린 거지. 저런 것들은 대부분 저렇게 공개적으로 논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파병의 축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가느냐, 아니면 영국, 프랑스 같은 다국적 앞으로 그렇죠. 연합에 의해서 국제 활동의 일환으로 가느냐. 이도저도 아닌 한국군 단독으로 가느냐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든 생각이 미국도 면밀하게 이제 여러 국가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국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파병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한국군이 현지에 갔을 때 특수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면 미국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계 항모 전단하고 구축함이 갔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근데 이 전략은 블루워터
대양 해군에서 쓰는 전력이지 브라운 워터 흙탕물에서 쓰는 전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안 전투함이 있어야 되고 수중 드론이 있어야 되고 고속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작은 그 빠른 기동성 있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한국 해군이 NLL 지키는 게 구축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고속정이에요. 참수리 고속정. 작은 걸로 해요. 그걸로 백령도 연평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가운데 또 기뢰 제거함이 미군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함정이 호르무즈 해역 가까이 못 갑니다. 기뢰를 제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마리항의 자유직 개털인겨. 없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전쟁 10주차인데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맥주병이 됐어요.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꼴딱깔딱. 이제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신의 한 수입니다. 아 실용 외교가 신의 한 수다. 예. 네. 저는 대북 라인의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들은 자주판이에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성락 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들은 찐미파예요. 동맹파라고 부르죠. 동맹파죠. 언론은.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주파 동맹파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북한에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미국에서도 아무 소리 못해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처음에 그 대통령께서 그런 인사를 하시길래 야 이건 신의 한 수다. 딱 DJ 외교가 이랬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친미고 친북이고 친중이다. 친중이다. 네. 이걸 누가 잡지 못해요. 인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한 외교에 대해서 트럼프의 나발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코 춤추지 않을 거예요. 아 넘어가지 네. 않을 것이다.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때일수록 네.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절대 트럼프가 파병하라고 한다 해서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거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호르무즈에서 그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폭발 화재 발생했어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트럼프가 여기다 이게 이란 공격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빨리 작전에 합류하라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일단 두 분이 이런 문제 국제정세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거보다도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더 관심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물 만났다 하고 바로 네, 오늘 뭐 발표했어. 바로 극딜을 하고 있고 바로 네. 참전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집권 여당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이 자체가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은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우리가 뭐 옛날 70년대 80년대쯤 무슨 반공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든 국민이 와 이렇게 쓸려 나가는 예. 예,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렇죠. 예, 모든 국민들이 뭐 일부 아주 극우 세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다 국익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예.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참전을 하는 거고 국익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고 정부가 그럼 뭐 국민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아유 참전을 안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막 아니면 참전을 해 미국이 이게 말이 돼? 요구했는데 뭐 네, 뭐 이렇게까지 그런 세상은 아니지, 하는 지금은. 분들은 많지 않아요. 장동혁이 참전해야 된다고 설레발 치는 걸 보니까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란의 공격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게 공격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확인이 안 아직. 됐거든요. 예, 예. 이란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 넘어서 저게 정말로 자연 바다가 생겨가지고 폭발을 한 건지도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가져와 보자면 1967년에 그 리버티호 침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정보함이었던 리버티호가 홍해에서 침몰을 합니다. 예. 홍해에 침몰을 하는데 정체불명의 전투기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침몰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공격을 한 게 이스라엘 전투기와 이스라엘 어뢰정이었어요. 그럼 이런 짓을 왜 했냐? 이스라엘이 미국을 참전시켜서 제3차 중동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참전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제적 관계의 사고 관계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배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정말로 이란이 공격을 한 건지 아니면 이란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해서 한국을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건지 미국이 한 건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밝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참전을 해야 된다라고 설레발이를 치는 것 자체가 우선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말도 했다시피 국제관계라는 거는 누가 이익을 보고 이익을 못 보고의 문제지 여기에서 도덕관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수도 있다도 초점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관계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건 그냥 사건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거를 국가의 이익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설사 이게 이란이 공격했다 쳐. 이란이 공격하면 또 우리 강훈식 실장님 날라가가지고 이란 니네들이 공격했더라? 우리랑 싸울래? 아니면 기름 좀 더 줄래? 이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확인을 하고 이게 어느 쪽으로 이익이 될지를 따라서 참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아무것도 결정 안 되는데 이란이 공격했을까 참전해야 돼. 뭔 정신 나갈 소리냐고요. 오늘 텐션 좋은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누가 때렸냐 예. 이거부터 명확히 하는 게 순서잖아요. 물론이죠. 예. 예. 장도영 대표처럼 바로 참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때렸어. 맞아. 그럼 뭐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선박 화재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거다. 그리고 현재 감식 전문가 등 인력 즉각 파견하기로 했다. 저게 물론 순서긴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이 예. 이 정도도 못 기다리시는 예.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만약에 참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에 군함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배들을 호위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가 않대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그 선진국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게 배들이 다 크대요. 예. 커서 이제 구축함급 이상 배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면 거기가 좁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저기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아니면 이란 쪽 군함들은 굉장히 고속정처럼 예.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봤어. 예. 막 다리 가면서 막 이렇게 드론으로 쏘고 막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드론도 이제 막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덩치 큰 배가 들어가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정작 자기도 못 들어간다. 미군도. 그렇지. 그런 뭐 상황에서는 청해부대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건 군사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인 게 그죠. 청해부대가 그 파견돼 있는 함이 KDX-2급인데 기껏해야 4,000톤, 5,000톤급이란 말이에요. 얘가 홍해까지 호르무즈까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작전하려면 우리나라 정조대왕 같은 이지스함이 빠져줘야 되는데 이지스함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삼면을 지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같은 걸 추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그러면 4,000톤급, 5,000톤급 배들이 그쪽을 가가지고 독자적 작전을 펼치게 되면 오히려 미군한테 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예, 안 돼요 작전이. 잠수함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그 그러니까 제트맨으로. 잠수함보다는 사실은 저기 그 보급함이 가야 되는데 호르무즈해 같은 데는 물이 얕아서 잠수함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 활동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유명한 이름난 밀덕 아닙니까? 밀덕? 네, 밀리터리 덕후? 저도 그래? 뭐 이제 군사 전문가분들하고 가끔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서 이제 서당께 막 주워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도 이게 지금 선언적으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진짜로 호르무즈 안에 미국 해군이 막 들어가고 그러지는 못할 그러지도 거다. 못하고 이게 지배적이더라고요. 뭐 사실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기보다는 자기 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고립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이 그냥 참전할게라고 립 서비스만 해줘도 트럼프한테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도와주고 트럼프 편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생각이고 그렇죠. 우리는 트럼프 생각할 거는 아니,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편 들어줄게 참여할게 하면은 그게 선거에 이게 그렇죠. 영향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참전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죠. 훨씬 똑똑해졌기 그렇지. 때문에 왜 하느냐 하든 안 하든가 아니, 이게 전략적 중요하죠. 모호수랑.
그래서 오늘 좋아 아주 어린이날 맞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늘 좋았어요.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저 얘기 듣고 사실 이란에서 지금 일체 발표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거다 아닌 거다 이게 발표가 없잖아요. 나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물론 저는 그러니까 음모론 뭐 이런 게 아니고 옛날 베트남전 그 통킹만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게 예.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 트럼프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사실은 저걸 이란이 의도적으로 했으면 이란이 먼저 발표를 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면. 예. 근데 이란은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이고 지휘 계통이 일체화되지 못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부대 단위에서 우발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안 했는데 야 누구 한 거 아니야? 이걸 확인해 보고 있다. 그 기간일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발표를 못 한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는 이란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후티 반군부터 이제 물론 홍해 쪽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공격도 가능한 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열려 있는 선택지에서 움직여야 되지.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빨리 내려가지고 다음 행동을 빨리 결정해 버리면 그때부터 이 결론에 우리가 얽매여 버리는 네. 결과가. 이란도 지금 사실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어 가지고 지금 그 강경파, 온건파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요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어느 쪽이랑 협상해야 될지를 그렇죠. 모르겠다고 막 말을 할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한번 기다려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하여튼 그냥 뭉개고 하여튼 계속 미루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 같고 일단 미국도 지금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트럼프 잘못해서 계속 우리 트럼프 믿고 그냥 같이 간다 했다가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날 가능성이 있기 납니다. 때문에 네. 예.